이병헌 영화배우, 그다음에 류지태, 김명민, 최수종, 개그맨 유재석, 신동엽, 윤영빈, 박명수, 박경림. 한자가 있는 성명학이 있고 파동, 발음 뭐 이런 걸로 짓는 성명학이 있는데 한자에 이런 자는 쓰면 안 돼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돌림자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전까지는 가능하면 명리학 전문이시기도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막내 이름도 지어주신 정도 성명학으로도 유명하신데 방송 관련되는 분들 많이 의뢰하시죠. 예, 맞아요. 뭐 일반인 분들도 애기 이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연예예술 방송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병헌 영화배우 아기, 그다음에 류지태, 뭐 김명민, 최수종, 뭐 웬만한 분들, 그다음에 그러게. 개그맨 뭐 유재석, 신동엽, 뭐 윤영빈, 박명수, 뭐 박경림, 뭐 운동선수 이승엽, 뭐 정조국, 정성용, 뭐 펜싱의 김준호, 뭐 이런 분들 다 왔다 갔네. 거의 김동현. 그러니까 보니까 한 프로에 거기서 뭐 아빠가 애기들 보는 그런 프로에는 뭐 김동현도 나오고 김준호도 나오고 제가 다 애기 이름을 진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그럼 와서 그 아이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기들 본인들처럼 유명해졌으면 좋겠나? 글쎄 이제 뭐 사주나 뭐 이런 걸 좀 분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전까지는 가능하면 아이를 분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뭐 또 이런 분들 있으세요. 어디 가서 봤더니 뭐 아이가 단명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겁 먹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초등학교 전까지는 그냥 사랑으로 키우시고 초등학교서부터 20살 정도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직업적성이라든지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이름이 이재용이니까 그 워낙에 유명한 이재용이 있어요. 맞아요. 한자는 다른데 그 한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실을제에 녹일 용자를 써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게 큰 뜻이 뭔가 싶어요. 뭘 실어서 녹인다는 건가? 그래서 내 거를 만든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성격, 파동, 뭐 발음 이런 건데 성격은 편관이라는 용어인데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맡겨주고 책임져주면 잘하는 사람이고. 뭐 자꾸 간섭하거나 뭐 누르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면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래서 약간 그 재용이라는 이름 안에 자유주의자 또는 리더주의자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장을 하거나 월급 사장을 하거나 뭐 어느 한 분야의 책임자가 되거나 프리랜서가 되거나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조직 생활을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직 생활 너무 오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6년 동안 있었나 봐.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셨던 방송국이 조금 더 시끄러웠으니까 다른 방송국보다는 그러니까 더 힘드시죠. 전 잘 나온 거죠? 잘 나오신 거죠. 왜냐하면 이 누구한테 비유 맞추고 그런 게 쉽지는 않거든. 그러면 교수님 성함은 누가 장명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장명을 해줬는데 그 할아버님이 뭐 성명학적인 능력이 아주 있어서 뭐 하신 걸 할 수도 있는데 할아버님이 뭐 제 이름은 어쨌든 감각이나 감수성이나 뭐 상담가적 기질이나 이런 남을 좀 잘 성장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이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직업하고는 잘 맞는 이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대로 지어주셨네요. 그러면.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 선호하는 이름들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림자를 많이 썼고요. 뭐 아버지가 목자 돌림이었으면 아들은 뭐 화자 돌림, 목화 토금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때는 이제 양반 아닌 사람들은 뭐 거의 이름이 없었죠. 개똥이라든지 뭐 마당새라든지 뭐 이런 정도였고
일제 시대 지나면서 이제 자자, 숙자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식 이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25 지나면서 이제 6.25 동족 상잔이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으라는 의미로 영원히 하다라는 영자를 많이 썼어요. 영철이, 영숙이, 영희, 영민이, 뭐 영호 뭐 이런 식으로 영자 많이 쓰다가 80년대 전후에서는 조금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조금 뭐 정훈이, 지훈이 뭐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된 이름으로 하다가 90년도에는 이제 한글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롱이, 뭐 빛나리, 보람이 뭐 이런 한글 이름이 엄청 유행하다가 그것도 이제 끝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약간 뭐 영어식 이름이라든지 아주 독특한 개성을 다루는 그런 이름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엄마 이름하고 아빠 이름 하나씩 따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더 개성들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름은 이름 석자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 이름 석자 중에 한자는 성이고 한자는 또 이렇게 돌림자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재용인데 제자 돌림이니까 한자를 다른 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 이름 성명학을 가지고 짓기보다는 집안에 그냥 돌림자 쓰면은 집안에 누군가가 영의정 한번 하면 온 집안이 출세하기 때문에 또는 왕비가 하나 되면은 그냥 출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돌림자 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우연찮게 돌림자에서 나한테 잘 맞는 자가 딱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힘든 거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은 먼저 정확하게 성명학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돌림자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뭐 돌림자 그 대신 뭐 형제들이 좀 약간 닮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긴 하죠. 뭐 너무 동떨어진 이름 아닌 걸로. 옛날엔 그러니까 그 돌림자를 썼던 게 얘는 정통 내시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문이야. 우리 가문은 이게 돌림자야. 그렇죠.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넘볼 수 없어. 우리 가문은 똘똘똘 뭉쳐서 뭐 어떻게 보면 당파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한자에 이런 자는 쓰면 안 돼 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왕들이나 양반들이 쓰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베풀선자. 쌍놈이 베풀면 큰일 나죠. 쌍놈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양반들이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쓰지 마. 그다음에 어지린자. 어지러 뭔가 이렇게 품이 넓어. 그런데 쌍놈이 품이 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용용자. 예를 들어서 용상이라든지 용포라든지 그 왕이 쓰는 글자인데 쌍놈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용 같은 것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양반이나 왕들이 쓰는 글자들 그다음에 공자의 뭐 공구 같은 것도 못 써요. 구자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공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대구라는 글씨가 공구할 때 공자의 이름에 구자였었는데 바꿨어요. 다른 구자로. 그 정도로 이제 불용 문자였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다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한자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런 한자를 더 권장해야 되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어 이름도 많이 짓던데 영어 이름 같은 것도 교수님이 지어주시기도 해요? 이제 성명학적으로 보면 이제 한자가 있는 성명학이 있고 발음이나 이제 이런 걸 파동 발음 뭐 이런 걸로 이제 짓는 성명학이 있는데 만약에 영어 이름이라고 하면 뭐 한자로 하는 그런 거는 지을 수 없고 그냥 파동, 발음, 뭐 이런 성격 뭐 이런 거는 영어로 해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의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 이름하고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동떨어지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국내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또는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이름 덕을 톡톡히 봤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왕지연 같은 경우 전지연으로 바꾸면서 크게 성공했고 왕지연이었다가 전지연이 그냥 왕지연으로 아마 영화 배우 했으면 조금 덜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 지은 청아 같은 경우는 무명일 때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청아 이름 져주고 하여간 뭐 꽤 유명해진 가수가 되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자를 나중에 개명을 했어요. 개명하고 나서 뭐 더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네, 예. 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름 몇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예, 강도범, 현상범, 이런 거는 진짜. 예, 뭐 또 안테나라는 분은 아버지가 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라도 나쁜 짓 하면 다 걸리게 해라. 뭐 그래서 안테나라고 했다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좀 장난스럽지 않았나. 그다음에 차우는 형제였는데 차차라는 분은 포크레인 기사가 됐고 차운이라는 분은 택시 기사가 되셨는데 또 저 이름을 지으신 아버님이 손녀가 태어났는데 유리로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 아들들이 반대해가지고 차유리로 지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너무 놀림받을 수 있어서 그렇지 차유리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서성교라는 친구 이름을 좀 개명해준 국가대표였었는데 태권도 국가대표였는데 그런 경우는 놀림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뭐 성기왕, 서성교, 현상범, 뭐 고구마까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이름들은 진작에 이게 놀림이 되는 이름들은 진작에 바꿔주는 게 나은 거죠. 예, 시기가 있습니까, 이게? 뭐 가능하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바꾸면 좀 더 좋고요. 나이가 들어서 바꾸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상도 아까 왜 성형한 사람은 5년 동안 흉터가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이름도 바꾸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1년만 불러도 열심히 많이 부를 수만 있다면 뭐 작용력이 금방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 60 넘으신 분들은 뭐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근데 그 나이가 되시면 부르기가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많이 불러줘야 되는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거나 뭘 일을 할 때 직책이 생기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를테면 뭐 이부장, 뭐 이전무, 이상무,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름은 좋은 이름은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뭐 이름으로 불러주는 경우보다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부장이라든지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런 것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가능하면 좋은 이름을 지었다라면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보다는 이름을 좀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이름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드라마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아주 냉혈한 외과 의사가 뭔가 이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그 어머니가 명민아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누구도 이제는 그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엄마만큼은 또는 친구만큼은 뭐 저도 재용아라든지 뭐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들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름은 뭐 일단 묵히는 거고 뭐 감추는 것보다는 많이 불러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뭐예요? 일단 사주팔자라는 게 있고 성격이나 뭐 특징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성격이나 특징들이 있는데 사주는 뭐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름은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내가 잘 선택해서 잘 지을 수 있다라면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이름은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 하여간 주도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근데 이름 지어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생아 이름만 지어주시고 이제는 그 이름 개명하시는 분들은 청을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장명도 지금 뭐 시간에 쫓겨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세요. 뭐 쉽지는 않고 그래서 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나 누구 친구인데 뭐 김동완 많이 컸다. 뭐 개명해주지 왜 안 해주느냐. 뭐 이러면서 서운해하시긴 하는데 뭐 그래도 어른들 개명
조명보다는 아이들 미래가 훨씬 더 크고 기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뭐 그동안에 책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또 새 책이 나왔어요.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제가 한 30권 가까이 책을 쓰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포춘이라는 책인데 뭐 약간 좀 재미있게 또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명인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군지를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뭐 사주를 분석해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타인을 행복하게 할 때 돈은 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말 프로를 잘 매끄럽게 끌고 나가서 타인들이 기쁘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가도 물건을 뭐 타인들이 많은 대중들이 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더 포춘이라는 책을 하여간 재밌게 읽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남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유명한 식구도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집에서 아이들 이름도 다정하게 한번 불러주시고 남편, 아내의 이름도 한번 놀랄래나? 이름을 가져가. 그래도 오늘 한번 남편 어깨 쳐져 있으면 뭐 이렇게 누구씨 옛날에 부르듯이 한번 해주시고 아내도 힘들잖아요. 아내 이름 옛날 데이트할 때처럼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동환 교수님과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